안녕하세요.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크리스텐 전이라고 합니다. 시애틀 출신인데 애틀란타에서 유학생활 후 일찍이 항공사에 취업해서 벌써 10년차 넘은 승무원이 되었어요. 제가 속한 항공사는 이름만 대도 누구나 다 알 만큼 유명합니다. 이 직업이 천직인 건지 곧 객실 사무장이 되는 직급을 바라볼 만큼 일을 했는데도 아직도 첫 해와 같은 느낌이에요. 근사한 사람들을 매일 만날 수 있고 승객들이 저로 인해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비행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도 항공기 탑승 때입니다. 이 시간에는 승객 한 분 한 분을 맞이하여 좌석을 안내할 수 있고 왜 여행을 떠나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종종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계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탑승할 때면 선수들이 해주는 애프터 스토리가 너무 흥미진진하답니다. 제 직업만큼이나 저는 제가 속한 항공사를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행을 했는데 이곳 항공사를 통해 승객들이 환대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실 때마다 참 뿌듯해요. 저희 항공사는 수상 경력도 엄청나고 객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내에서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 소믈리에가 선정한 와인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객실에서 제공하는 막 구워낸 초콜릿 칩 쿠키를 제공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35,000피트 상공이지만 맛있는 빵집에 있는 기분이 들 정도니까요. 저희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도 쿠키와 함께 우유 한 잔 요청하셔서 천상의 베이커리를 즐기는 분이 많답니다. 하지만 종종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죠. 저희 항공사는 미주 지역은 물론 아시아 비행까지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워낙 장거리다 보니 비행 순서가 승무원마다 반쯤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쿄행 비행을 가기로 했던 동료가 출발 사흘 전 급성 안면마비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근육이 굳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질환이기도 했고 억지로 비행을 한다고 해도 안면이 굳어진 채로 승객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결국 오프였던 제가 동료를 대신해서 비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비상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원자가 없으면 차출 순서대로 비행을 하도록 순서표가 있거든요. 저는 비행거리가 월등하게 많은지라 제가 차출될 일은 거의 없는데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삐끄덕하더니 출국 당일날도 결국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객실 사무장님과 함께 출국 1시간 전 비행 체크를 모두 마무리하고 탑승하는 승객과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며 즐겁게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탑승 게이트에서 항공권 체크하는 직원이 급히 달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비상사태가 있는 것처럼요. 직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큰일 났다며 비행기 좌석보다 탑승 예약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말로만 듣던 그 일이 결국 일어났구나 싶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버부킹이었어요. 오버부킹은 항공사들의 오랜 관행입니다. 보통 항공사는 수익률을 높이려고 항공기 좌석을 최대한 많이 채우고 운항하는데 출발 전 항공권을 돌연 취소하는 승객이 많이 생겨 항공사 측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 미국의 일부 항공사들은 출발 전 항공권 취소율이 30% 넘는 곳이 많아요. 100개의 좌석이 있다면 30명의 좌석이 출발 전에 취소한다는 것이죠. 저도 비행을 해보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몇 개의 좌석은 비어있는 채로 있더라고요. 이를 메꾸려고 항공사들은 좌석수보다 예약을 더 많이 받아버리는데 이걸 오버부킹이라고 해요. 오버부킹을 해도 취소가 꼭 있다 보니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좌석을 100% 다 채워서 간 적이 없었어요. 종종 회사 소식으로만 들었지 진짜 예약자 전원이 다 탑승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장님은 회사 측과 연락해서 급히 비상사태를 알렸고 회사 측에서는 일정이 유연한 한 사람을 찾아서 다음 비행에 태우라고 했죠. 대신 그 한 사람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해줄 테니 민원이 생기지 않게 조용히 마무리하라는 지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항공사의 입장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한 번도 회사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데도 저는 이번 오버부킹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승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러 간다거나 중요한 업무를 보러 가는 것일 텐데 항공사의 수익 좀 챙기자고 개개인의 소중한 일정을 이렇게 함부로 바꾸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저는 월급쟁이 아니겠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 남은 승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사무장님과 함께 승객들에게 좌석수가 모자라니 한 분이 비행을 포기해 주셔야겠다고 전달했는데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저라도 그럴 것 같았어요. 이런 장거리 비행은 많은 계획을 세우고들 오셨을 테니까요. 사무장님은 일행 없이 혼자 온 것 같은 승객들에게 한 분 한 분 조용히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어요. 아무리 유명한 공사라도 오버부킹은 예민한 문제고 이 일이 시끄러워지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사무장님의 말씀대로 일행 없이 혼자 탑승할 것 같은 모습의 승객을 찾았는데요. 도쿄행 비행기라 대부분 아시아인들이었고 양보할 기세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한 분께 조용히 다가가서 오버부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일정을 양보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그분은 자신은 일본인이라며 밝게 웃으면서 저에게 되려 고생이 많다며 이런 일이 생겨 얼마나 당황했냐고 안부를 건네주셨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이해하겠다며 대신 자기처럼 혼자 온 사람들 전부에게 물어봐주고 그럼에도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정중하게 1차 거절을 하셨어요. 일본인들이 조용하고 차분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는지라 일본인 승객의 대응에 저도 감사함을 느꼈어요. 비록 거절하셨지만 약간의 여지를 두시기도 했고 상대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는 말들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두 번째 혼자 계시는 분께 다가가 인사를 드리고 똑같이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제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타자마자 배도 고픈데 먹을 것을 주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이나 남았고 오늘따라 몸 상태도 안 좋아서 이코노미석에 있으면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아 무릎을 펼 수 있는 앞쪽 좌석으로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는 판에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게 말이 되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저는 화가 난 승객에게 일정 양보가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물어본 것인데 오해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그 여자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중국이 어떤 곳인 줄 모르냐며 중국 공안은 이 비행기도 못 뜨게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중국 사람에게 이렇게 하대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며 화를 내셨죠. 중국인의 고성에 놀란 사무장이 한 걸음에 달려와 진정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인은 자신에게 무례했으니 더 좋은 좌석으로 옮겨달라며 생떼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출발 시간이 다가오는지라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도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어떻게든 그 중국인의 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진땀을 뺀 저는 지칠 대로 지쳤고 맥없이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아시아 승객에게 똑같이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갔는데요. 이미 모든 것을 지켜보셨던 그 젊은 남자분은 더 얘기 안 해도 된다고 하며 본인 역시 일정이 있지만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도쿄에서 중요한 미팅을 한 후 한국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이었으나 공항의 라운지에서 화상 미팅으로 진행하고 이후 한국으로 가는 직항을 타겠다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정말 구세주를 찾은 것 같은 마음에 사무장님께 한달음에 달려가 한국인의 제안을 설명드렸어요. 사무장님은 회사 측과 연결을 해보시고는 바로 한국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무장님은 저희 항공사의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도쿄에서 진행할 미팅을 못하게 되었으니 1인 최고급 시설의 회의룸에서 화상 미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호텔 컨퍼런스 룸을 예약하고 일체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팅이 끝난 후 애틀란타에서 인천으로 바로 가는 직항의 비즈니스석을 제공해드리고 이 모든 비용과 함께 사과의 의미로 본사에서 별도의 보상금으로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 요금의 5배를 드리겠다고 안내드렸죠. 한국인은 알겠다며 수화물 칸에 있는 짐부터 찾아달라고 하며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앞좌석에 앉아있던 아까 그 중국 여자분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미국은 자유평등주의 국가라면서 왜 자신에게는 그런 혜택을 얘기하지 않았냐며 버럭 화를 내고는 중국보다 한국을 더 우대하냐며 어이없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자신에게도 같은 조건을 걸었다면 흔쾌히 승낙했을 텐데 한국인에게만 좋은 혜택을 주고 중국인에겐 그냥 나가라고 하냐고 이건 세계적인 뉴스감이라며 이 항공사 이번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으니 기자를 불러달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와 정말 말로만 듣던 불편한 중국 승객을 제대로 겪어봤습니다. 저는 중국인 여자분에게 처음부터 보상을 제시하지 않았고 한국인 승객이 일정을 양보해주는 대신 자신의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진행하게 도와달라 요청한 것이었으며 이후 회사 측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그녀는 막무가내였어요. 비행시간은 다가오는데 이 난장판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켜보던 객실 사무장님이 중국인 여자분께 정중하게 혹시 같은 조건이라면 일정을 양보해 주실 수 있냐며 물었고
중국인 여자분은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나. 중국인의 본심을 알아버린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무장님은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국인에게 종전대로 탑승을 권유했고 한국인분은 예정대로 가게 된다면 더 좋다고 하셨어요. 한국인분의 도쿄 일정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대의를 위해 양보하려는 태도를 보여준 것에 저는 속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기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인 승객분이 비행기에서 내렸고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는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모든 진을 뺐던 저는 비행 내내 초췌해 있었고 승무원 휴게실 한쪽에 앉아 눈이 퀭해진 채로 쉬고 있었습니다. 동료 몇 건이 오더니 그러니 왜 이 비행기를 탔냐며 오늘따라 중국 승객이 많아 피곤할 것이라며 웃으며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매건에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니까 아직 아시아 쪽 비행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한국을 가는 것 외엔 아시아로 비행하는 건 꽤 힘든 일이고 이건 아는 사람이면 다 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출 순서대로 다음 승무원을 찾아야 하는데 다들 사정이 어렵다며 기피했고 저한테까지 순서가 와버렸다는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만 몰랐던 겁니다. 이런 속속의 사정들을요. 그런데 중국인이 많이 타면 비행이 힘들다는 건 제가 방금 겪어서 알겠지만 일본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매건에게 말했는데 매건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기만 했죠. 저는 매건에게 아까 제가 본 일본인은 정말 정중했고 중국인의 양보에 감사를 표하며 비행기가 제때 뜰 수 있어 다행이라고까지 말했고 계속해서 차분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셨다며 매건에게 한국인만 편한 건 아니라고 말했죠. 매건은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며 제 말에 가볍게 동의만 하고 말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중식, 석식, 기내식 서비스가 나가면서 저는 이번 사태를 잠재우게 해준 1등 공신인 한국인을 더 세심하게 서비스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주어진 식사 이외 다른 서비스를 요청하진 않으셨습니다. 적적할 시간쯤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항공사 최애템 초코칩 쿠키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고 갓 구워진 따뜻한 쿠키와 우유 한 잔을 들고 한국 남자분께 갔습니다. 맛도 좋지만 유일하게 상공에서 만들어진 쿠키라고 소개해드렸고 저희 호의의 부응이라도 하시는 듯 남자분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시더니 웬 샘플을 하나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은 한국의 최서진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화장품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품질 테스트 및 성분 연구를 하는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했어요. 미국에서 열린 코스메틱 박람회에 참가한 후 도쿄에 가서 대학 연구팀들과 미팅을 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저보고 비행기 안은 매우 건조한 데다 높은 기압, 계속되는 에어컨 가동에다 환기가 어려우니 이런 장거리 비행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손과 입술, 얼굴 보습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샘플이 도움을 줄 거라고 했어요. 언제 한국에 오면 연구소에 들러보라고 하면서 명함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수분에 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제품 개발 후 승무원에게 샘플을 주고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알 것 같다면서요. 저는 감사의 인사를 하며 샘플을 받았는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빨개져서 후딱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건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매건은 키득키득 웃으며 일본에 도착 후 휴가 받아서 한국으로 가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키도 크고 잘생겨 보이는데 인품까지 좋으니까 정말 매력있다면서 말입니다. 괜한 말은 아닌 것 같아 갈등이 되더라고요. 혼자서 핑크빛을 느끼며 나머지 비행을 잘 마쳤어요. 무사히 도쿄에 도착하고 승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비행을 정리하는데요. 아무 일 없이 마무리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공항 내 항공사 라운지로 빨리 오라는 긴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오버부킹일은 중국인이 안 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는 내내 객실 서비스도 순탄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장님과 매건은 짐작한다는 듯이 덤덤하게 가더라고요. 도착하니 아니 아까 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일본인 승객이 항공사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일본인에게 여쭤봤는데 아까 객실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굳이 긴 얘기를 안 했다며 어떻게 항공사가 실수해놓고도 승객들의 일정을 변경하라고 하냐며 이건 항공사의 갑질이고 용납할 수 없다며 항공사에 잔뜩 불만을 표시하고 계셨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아까 대화하던 그 일본인이 맞는지 말이에요. 분명 오버부킹에 대한 사과를 드린 다음에 의향을 여쭤봤고 세상에 그리 친절할 사람 없을 정도로 잘 이해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던 그분은 어디 가고 뒤에서 이렇게 딴소리를 하시다니요. 이번 비행 정말 골고루 한다 싶더라고요.
차라리 대놓고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중국인이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고 이미 비행이 끝났던 터라 제가 더 응대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 자초지종만 설명드리고 어서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모습과 양보하려는 태도를 보이셨죠. 중국인들은 너무 단순하게 말하며 화를 잘 내고 자기중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뒤탈은 없었고요. 아우, 일본인은 더 말은 못하겠습니다. 추가 비행으로 연차 휴가를 받은 저는 도쿄에서 며칠 쉬려고 공항에서 좀 떨어진 호텔을 예약했는데 자꾸 한국인 남자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거는 도쿄 일정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남자의 말을 기억하라며 용기 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승객에게 함부로 연락하는 것이 제 커리어에도 어울리지 않고 왠지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서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애틀란타로 돌아왔습니다. 그치만 미국에 와서도 줄곧 진정되지 않은 제 마음을 받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겠다. 인생 뭐 있냐 싶어 용기 있게 최서진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곧 다가올 여름 휴가를 한국에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최서진 사장님은 그 즈음 임상실험까지 최종적으로 마친 화장품이 출시될 테니 시간 여유가 있다면서 한국에 온다면 한국의 좋은 음식과 명소, 문화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의 답변은 저에 대한 호의라기보다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친절한 태도 정도일 수 있겠지만 저를 기억해주고 한국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니 전 또 혼자 핑크빛 비행을 꿈꿔봅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또 사연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신나는 이야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무원이 천직이라고 하는 전희 씨가 자신의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요. 비행하면서 인연까지 맺게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어요. 어딜 가든 진실하고 친절한 한국인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감동 돋보기의 다음 이야기도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